네, 11월 증시의 첫 거래일입니다. 이를 대비해서 미리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연구원과 함께 머니스테디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역시나 삼성그룹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1960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석연치 않은 모습도 좀 많은 상황이고요. 수급적인 부분 판단해서 전반적인 이슈 짚어주신다면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상승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지수를 끌어올린 부분은 삼성그룹주의 지배구조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됐기 때문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 SDS가 이달 14일 상장 확정이 됐고요. 또 연말에 제일모직이 상장될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속세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설 것이다라는 언급들이 있으면서 두 기업으로의 시장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또 관심 기업들도 같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컨퍼런스 콜에 주주 환원 정책을 검토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또 단기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이 어떤 것인지는 지금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예상하기로는 배당을 더 주던지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수급이 그동안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왔었고 스마트폰 부분의 부진은 여전하지만 반도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되면서 단기간에 반등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연말까지 지배구조 관련 기업의 추가 상승이 좀 기대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19만 원에서 결정이 됐는데 장외가인 30만 원 초반대와는 굉장히 괴리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S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뜨겁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돼서 이제 상장 후 급등을 하게 된다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물산에는 긍정적인 호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 상장을 통해서 삼성카드나 삼성 SDI, KCC가 또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상장 후 상승에 의해서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부분들 역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그룹주뿐만이 아니라 연말까지 지배구조 이슈가 부각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관심권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롯데쇼핑이나 신세계, 금호석유 등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지금 실적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연말까지 그래도 이런 지배구조 이슈는 시장을 조금은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 남은 2달 동안은 일단 지배구조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소폭의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설명해 주셨네요. 김 의원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삼성그룹주 비롯해서 이 전기전자 섹터에 대한 종목 의견 좀 전해주시죠. 네, 물론 지배구조 이슈 중요하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반도체 업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거칠게 매도하는 속에서도 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그렇게 매수해 나가는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러면 지배구조 때문이라고 치더라도 SK하이닉스는 왜 사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미국의 반도체 업종이 다시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을 주도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주가 수익률로 놓고 봤을 때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의 인텔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본 업체들 포함해서 그 TSMC와 같은 대만 업체들까지 동반해서 다 오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의 전반적인 흐름이 만약에 긍정적인 것이라면 삼성그룹 지배구조 하나만 놓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배구조에게는 장기적으로 길게 갈 수 있는 얘기니까 이 부분보다 저는 반도체 쪽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SK하이닉스와 계속 동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삼성그룹주 내 다른 종목군들은 빠르게 떨어지거나 제자리로 돌아가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같은 방향을 놓고 보더라도 좀 무게를 실는 포인트는 각각 다른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환율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이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급등이었습니다. 13원. 역시나 일본의 추가 부양 소식에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환율 변수가 시장의 발목은 잡지 않을 것인가 이 우려 상당히들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BOJ에서 완화 정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완화 정책을 추가적으로 이제 완화 규모를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경제가 지금 크게 살아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뭐 눈에 띄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고, 유로존 같은 경우 공격적인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실행하게 되면서 엔화 가치가 반등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뭐 방어에 나섰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동안 일본이 추가적인 완화 정책 공격적으로 할 수 없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이었는데, 최근에 유가가 급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많이 덜었다라는 것, 이번 공격적인 완화 정책을 시행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엔화 가치 급락은 분명히 국내 수출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번 엔화 가치 급락으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이 수출 단가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저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본 기업들이 수출 단가를 그렇게까지 크게 내리지는 않았거든요. 예전에 엔고 시절에 입었던 손실을 뭐 복구하고자 하고 싶은 심리도 있을 것이고, 또 엔화 약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라는 의구심도 있었을 텐데, 이번에 BOJ의 공격적인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일본이 계속해서 엔저 정책을 강하게 취하겠구나라는 믿음을 좀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수출 단가를 공격적으로 인하하게 된다면 뭐 상대국인 이제 한국에는 뭐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100엔당 평균 환율 950원 가정 시에 국내 총 수출액이 4% 수준을 감소한다는 통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익성 악화를 좀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역시 일본 경합도가 높은 국내 수출주는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강세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성공을 했을 때는 이제 수출 단가 치산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 제품을 살 것이냐 일본 제품을 살 것이냐라는 결정을 했을 때는 일본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기계나 자동차, IT 업종의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말씀드린 업종은 거의 바닥 구간에 있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번 엔저가 말씀드린 업종을 뭐 급락시킨다라기보다는 반등을 늦추는 요인 정도로, 발목을 잡는 요인 정도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 반면에 단기적으로는 엔화 부채가 높은 기업들이죠. 포스코나 대한항공, 롯데쇼핑 등의 단기적인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엔저가 수혜가 되는 섹터, 이 종목으로는 포스코, 대한항공, 롯데쇼핑은 비교적 긍정적일 것이다. 하지만 많이 빠졌던 수출주는 또다시 반등의 제한 요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금융주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이번 실적 시즌에서 금융주들의 실적은 비교적 선방하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나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일제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네네. 앞으로의 방향성, 주가 흐름 어떻게 예측하시죠? 네. 은행주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양원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죠. 네. 신한지주나 KB금융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고, 기업은행이나 우리금융 같은 경우도 순이자 마진이 개선됐고, 또 대손병이 감소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은행주를 기대한다라는 언급 중에 하나가 대출의 성장이죠. 향후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또 부동산 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저금리로 인해서 뭐 기업금융이 증가하고, 또 예전에 비해서 은행의 펀더멘털이 좀 견고해졌다, 이런 부분들이 은행주를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예대 마진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은행의 주요 수익원인 예금과 대출의 마진이 시기한 금리 변화에 직접적으로 연동이 된다라는 부분은 사실 다소 좀 부담스럽고, 예금 이자는 빠르고 큰 폭으로 인하하고 대출 이자는 조금 천천히 인하하면서 은행이 예대 마진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은행주의 반등을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추가적으로는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이 2개월간 계속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은행의 추가 조달 금리도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들. 그래서 대출 성장보다는 이런 예대 마진 악화에 대한 부담이 지금 조금 더 크지 않나.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지금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권의 수익성 지표인 예대 마진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기사도 얼마 전에 읽은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부분 판단해서 김 의원님께서는 은행주에 대한 시각 동일하신지요? 뭐 약간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네. 주가 저평가되었다라는 것에는 뭐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PBR 기준으로 0.4배, 0.5배 수준까지 내려갔다 반등한 것이니까 저평가에 대한 반대작용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최근에 반등한 것이다. 또 실적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등의 요인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 요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금리와 관련된 제약 요인들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은행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로서 경기 회복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경기 회복이 정부가 예상한 대로 나올지 좀 미지수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은행주는 뭐 기본적으로 사는 방향은 맞되 외국인 수급에 맞춰서 외국인이 사면 사고 팔면 파는 어떤 그런 단기적인 전략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PBR 한 대가 될 때까지 정말 꾸준하게 모아나가서 기다리는 방법, 뭐 두 가지 외엔 방법이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는 단기적인 시각은 외국인 매매를 추종하는 전략, 장기적인 시각은 PBR 한 배 이상을 바라보면서 꾸준하게 모아가는 전략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각 이슈와 함께 우리 시장 현재 상황을 진단해 봤습니다. 전략도 나눠봤고요. 이제 앞으로 11월 증시 한번 내다봐야겠죠.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중간선거 이슈도 있고 좀 살펴볼 변수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뭐 이번 달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장중 변동성은 굉장히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양적 완화가 종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언제 인상될 것이냐의 그런 이슈들에 따라서 언급들의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 뭐 미국의 상하원 선거라든지 ECB 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ECB 회의에서 부양 정책에 관한 어떤 언급이 있을지에 따라서도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전반적으로는 대형주의 중심의 완만한 반등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삼성그룹주를 중심으로 낙폭 과대된 경기 민감주들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고 실적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 유로존이나 일본 모두 양적 완화 정책, 돈을 푸는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외국인 수급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업황에 대한 부담이 여전한 조선이나 해운은 반등 시에 비중 축소 관점은 여전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관심 섹터로는 배당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추가 랠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금리가 고착화되고 장기화되면서 배당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많이 올라갔고요. 또 배당주 펀드로의 자금 순이입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은 연말까지 배당주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 그렇다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배당 매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개별주, 하이트 진로나 정상 JLS 정도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가지 글로벌 변수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배당주 부분에 조금 기대를 실어보자 이야기 주셨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하이트 진로와 정상 JLS를 꼽아주셨으니까요. 관심권역에 두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김종우 연구위원과 함께 그리고 머니스터디 오현진 팀장과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